안녕하세요. 집 짓는 남자 집남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셨던 영종도 상가주택에 들어간 총 건축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전체적인 사업비 구성과 그 큰 맥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공사비에 대한 자료도 5편에 걸쳐서 연재를 할 예정이에요. 신축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들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먼저 전체 프로젝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 먼저 마음에 드는 토지에 가설계를 해보고 사업 수지 분석을 한 다음에 토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를 정해서 도면을 만들고 인허가 접수를 한 다음에 허가도면을 바탕으로 내역을 산출을 하고 여러 시공사들에게 견적을 받게 됩니다. 건축주님과 마음이 맞는 시공사가 선정되고 나면은 그 시공사는 PF 자금을 발생시키는 은행의 심사를 받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걸 통과한 시공사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에 착수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준공까지 되면서 건축주님의 내 집 짓기 프로젝트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조롭게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려면 건축주님들의 예산 계획이 명확하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대부분 건축주님들께서는 평생에 한 번 신축을 해보시기 때문에 설계 중에 이 아이템도 넣고 저 아이템도 넣고 하시다가 견적 단계에서 공사비를 보고 깜짝 놀라셔서 설계 변경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설계 변경이 과해지다 보면 설계 사무실에서도 추가 설계비를 요청을 하고 프로젝트 기간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시는 사례가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현장 옆에 새로 신축을 하시려던 건축주분이 계셨는데 저희 포함해서 3개의 시공사가 견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님께서 생각하셨던 공사비보다 수억 원이 더 비싸게 견적이 들어온 거예요. 설계 자체를 새로 바꿔야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 갈 거였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알려드릴 영종도 상가주택의 공사 원가를 보시고 설계 단계부터 공종별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셔서 설계를 하시면 사업하시는데 많이 유리하실 거라는 거죠. 먼저 전체 사업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각각 아이템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이 표를 보면서 같이 알아볼게요. 전체 사업비는 크게 부대비, 토지비, 공사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대비 안에는 설계비, 경계측량, 현황측량, 집안조사, 국민주택 채권, 등록면허세, 건축감리용역, 구조감리용역, 기술지도용역, 인입비, 보존등기비, 금융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토지비에는 토지비, 취등록세, 중개비가 들어가 있어요. 공사비에는 외주비,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이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부대비에 있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평당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은 연면적이에요. 이것보다 싸게 설계하실 수도 있는데 싸게 설계하신 만큼 평면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경계 측량 비용이에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택지별로 이미 경계 측량이 다 되어 있어서 경계가 명확한데 도심지에 구옥을 매입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경계 측량을 꼭 실시해서 경계선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현황 측량인데 말 그대로 건축물이 내 땅에 제대로 앉혀졌는지 현황을 측량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계 측량 같은 경우에는 60에서 7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어 왔고요. 현황 측량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집안조사 비용은 대지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영종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이 좀 넘었습니다. 국민주택 채권과 등록 면허세 비용은 건축물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발생돼요. 영종도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건축감리 용역은 부가세 포함해서 1,600만원 정도 들었고요. 구조감리 용역 비용은 부가세 포함해서 33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기술지도 용역은 회당 10만원으로 진행했었는데 보통 한 달에 2번 나오거든요. 공사 기간에 따라서 최종 금액이 결정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안에 공사를 끝내면 120만원이 되는 거고, 5개월에 공사를 끝내면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 인입 부담금은 영종도의 경우에는 전기는 340만원, 수도는 370만원, 가스는 170만원 정도 나왔어요. 보존 등기비는 건물 원시 취득세라고 하고요.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합쳐서 3.16% 정도 됩니다. 건축 공사비의 3.16%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대략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취등록세 및 보존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에는 대략 5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금융비용에는 대출 취급 수수료와 기성고 대출 이자가 있을 건데, 대출 취급 수수료는 거래처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고, 보통은 1에서 2%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성고 대출을 받았을 시에는 발생되는 기성금액에 따라 당해 금리만큼 이자가 발생되는 거고요. 대분류로 들어와서 토지비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토지 매입비는 지역별,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시청하고 계시는 건축주님들께서 알아보신 토지비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취등록세는 일반적인 농지외 토지의 경우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합해서 4.6%고요. 여기에 법무사 비용 추가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중개해주신 공인중개사님께 드리는 비용이 되겠고요. 공사비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외주비, 노무비, 자재비, 경비로 세분할 수 있겠고요. 외주비는 엘리베이터 등과 같은 자재납품, 설치 AS까지 한 번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공정들을 말하는 거고요. 노무비, 자재비는 말 그대로 인건비, 재료비고 숙박비, 식대, 부식비, 교통비 등등의 부대 비용을 경비로 산정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전반적인 사업비의 구성은 설명드린 것 같고요. 공사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봐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총괄표는 제가 영종도 상가주택과 같은 면적의 대지에 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공사비를 정리한 표이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예비 건축주님들께서 가지고 계시거나 앞으로 갖게 되실 대지와는 크기, 모양, 지구 단위 차이에서 오는 주거와 상가의 비율, 세대수, 층수, 일조권 등 많은 변수에 따라서 공사비는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공정별로 공사 금액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대략적인 기준을 가지고 건축주님들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한 번에 영상 촬영을 다 하고 싶지만 여건상 오늘은 간단하게 큰 숲만 보고 다음 영상에서 나무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좌측은 직접비, 우측은 간접비로 정리해 놓았고요. 직접비는 9억 8,300만원, 간접비는 1억 1,700만원으로 합계 11억이 나왔습니다. 직접비부터 다시 보면 가설공사가 2천만원이고요. 시스템비계 설치 금액이 메인입니다. 만약에 일반 쌍줄비계로 시공하면 금액은 4분의 1까지도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안전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의 문제입니다. 골조 공사는 1억 6,500만원이고요. 당시 평균적인 단가로 시공했습니다. 조적 미장 견출 공사는 2,200만원이고요. 연면적 평당 12만원에 조적 공사비가 추가된 금액입니다. 도장 코킹 우레탄 공사는 3천만원이고요. 공용부의 인테리어 도장인 시멘트 스타코가 시공이 되었고요. 옥상 우레탄 방수에 비중을 많이 두었었기 때문에 자재비 시공비가 평균 이상으로 들어갔어요. 석공사는 계단실과 건물 외부에 시공이 되었고 900만원이 나왔습니다. 타일 공사는 2,400만원이고요. 주인 세대부터 임대 세대, 상가까지 전체가 대형 타일로 시공이 되었고요.
이 이후로 금액이 1.5배 정도 평균보다 올라갔습니다. 도배마루공사는 2,200만원이고요. 도배지는 LG와 신한을 사용했고요. 마루는 동아마루를 사용했어요. 내장공사는 5,900만원이고요. 세대 인테리어 요소의 히든도어, 마이너스 몰딩, 마이너스 걸레바지, 라인 조명, 타일 세면대와 같은 하이엔드 인테리어 시공 방식이 주인 세대뿐만 아니라 임대 세대까지 적용되면서 금액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외장공사는 8,800만원이고요. 외장재 브랜드는 듀라스텍 기준이고 아키타일이 포인트로 들어가면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어요. 잡철공사는 6,900만원이고요. 건물 전체에 알루미늄 프레싱, 알루미늄 시트가 대량 시공되었고 강화 유리 난간도 집 난간의 형태로 시공되고 계단실까지 기성 난간이 아닌 수제작인 평철 난간으로 시공되면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속 창호는 4,900만원이고요. 건물의 사면 중 3면이 히든바 형태의 알루미늄 창호로 시공되면서 금액대가 평균보다 올라갔어요. 창호공사는 2,900만원인데 시스템 창호 시공 기준이고요. 가구공사는 4,600만원인데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제작한 가구 기준이고요. 주인 세대는 블럼 하드웨어와 칸스톤이 들어간 고급 가구로 시공되면서 금액대가 올라갔습니다. 조명, 도기 하드웨어는 1,100만원이고요. 주인 세대의 경우 도모스 메탈 하드웨어와 아메리칸 스탠다드 도기가 시공되고 조명은 전체 바리솔 방등과 고가의 다운라이트가 시공되면서 금액대가 평균보다는 올라갔어요. 조경 부대 토목공사는 1,200만원이고요. 전기통신 소방 각방 제어기 IoT 시설 설치 공사를 포함해서 4,300만원입니다. 기계 설비 가스 에어컨을 포함해서 6,600만원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시공되었고 브랜드는 현대 엘리베이터의 네오블랙 기준으로 3,500만원입니다. 레미콘, 방통몰탈은 동양 레미콘에서 납품받아 각각 6,600만원, 450만원이 발생되었었고요. 철근은 유진기업에서 납품받아 시공 당시에는 7,8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 기준으로 6,600만원으로 작성해 놓았습니다. 단열재는 준불연 단열재, 층간차음재, 경질 우레탄 폼, 비드법 단열재를 합한 금액으로 2,800만원이고요. 여기서 비드법 단열재는 2종 1호 기준입니다. 잡자재는 시멘트, 레미탈, 모래, 기타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을 묶은 건데 1,300만원이 나왔어요. 간접비도 볼게요. 상가주택은 비과세 부분에 대해 환급받지 못하는 매입세가 있기 때문에 2,800만원을 공사 원가에 포함시켰고요. 산재보험 등이 400만원이고요. 공사 기간 중에 사용하는 용역비, 기계경비가 1,000만원 정도입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700만원이고요. 일반 관리비는 3,500만원인데 현장 소장님 월급 400만원과 전도금 200만원 정도를 6개월로 곱해서 약 3,500만원으로 산정했고요. 시공사 이윤 3% 해서 3,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총 공사비 11억이 발생이 된 거예요.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준비한 자료를 한 번에 말씀드리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공정별 공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영상은 금주 중으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영종도에서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흥성 뉴타워 사진입니다. 저희 본사 사무실은 21층에 있으니까요.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빠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로 방문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